어느 날 문득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달려 어디든 마음 닿는 곳에 멈춰보기로 합니다. 충북 괴산의 작은 시골 마을 청천에 마음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느긋해집니다. 한적한 마을길을 천천히 거닐다 마을 안쪽에서 조금 특이한 집을 만났습니다. 여느 가정집 같지는 않은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담한 공간입니다. 네. 이 집의 주인장인 천정한 씨입니다. 되게 작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곳은 청천면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방이랍니다. 가끔은 책방지기가 부재 중일 때도 있어 방문 전 전화를 주시면 좋고요. 문이 열려 있는 날은 누구든 편하게 들어와 마음껏 책을 만나고 책방지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6평 정도 사이즈의 아주 한뼘 책방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작은 공간에 이제 저희 책도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판매도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책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책방지기가 만든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책들에는 책 만드는 책방지기의 시간과 정성, 애써온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사로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책인데, 괴산에서 시골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틈틈이 이렇게 책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내셨어요. 이거는 괴산의 책방과 그다음에 출판사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로컬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괴산에서 오랫동안 괴산에 살아오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쪽 편에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옥석을 가린 책들이거든요. 책방지기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책들입니다. 이곳을 찾는 누구나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책방. 문화 사랑방 같은 책방을 만들고 싶다는 책방지기. 책방지기 가족은 5년 전 서울서 괴산으로 귀촌해 3년 전 이곳 청천으로 이사와 집 마당 옆자리에 지금의 책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책 만드는 책방지기 천정한 씨는 문화기획자인 아내 박희영 씨, 중학생 아들 하림이와 정성스럽게 삶을 일구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시골살이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시간도 천천히 흐를 것 같은 평온한 시골 마을. 안녕하세요. 조용하던 골목에 사람들이 들어섭니다. 네, 아이 들어오셔요. 오늘 책방에서 낭독극을 한다네요. 마당에 의자가 놓이고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책방지기 부부가 관객 맞을 준비로 분주하네요.
책방 앞마당이 공연장이다 보니 놓여질 수 있는 객석의 수는 20개 남짓. 최초다 아무나 들고 온 사람. 북적북적 시끌시끌 책방엔 활기가 넘칩니다. 저 여기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저 밴드 보고 예. 네, 근원기천. 네, 거기다가 오셨죠? 예. 네. 그거 보고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도 이렇게 책방이 있나 보다. 네, 네, 네. 책방을 열고 책방지기 천정한 씨와 문화기획자인 아내 박희영 씨는 어떻게 하면 시골 마을에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어갈까를 늘 고민하며 재미와 의미를 잇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미는데요. 네네. 이 공연을 기획한 박희영 씨. 갈 거예요?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들은 오신대요? 아, 같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VIP로 모실 분들은 동네 할머니분들. 마을에서 이런 행사나 뭐 낭독극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도 했을 때 굉장한 좋은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연된다는 낭독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마을의 할머니들이랍니다. 공연 보러 와줘서 고마워. 오늘 공연할 배우가 골목까지 나와 할머니들을 친근하게 맞이하네요. 공연 시작을 기다리며 배우가 관객들과 너스레를 떠는데요. 산 좋고 물 좋고 노인네들 좋고 젊은 사람들 좋고 이 집 주인들 와가지고 참 좋아 아주. 박수 한번 줘. 아이고. 노인네들 상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착착이요. 말 것이 돼요 아주. 예, 감사합니다. 오메 내 새끼! 오메 내 새끼! 겨울에 이 김장김치만 먹고 요놈이 마지막 오늘 공연은 죽음을 앞둔 딸이 친정엄마와 함께한 인생의 마지막 2박 3일을 그린 낭독극이랍니다. 누구 하나 알고 걱정한 적 있었나? 나는 요새 잘나고 누워있다가 밤에 잠이 안 오면 종종 그런 생각한다. 네가 버린다고 내놓을 때마다 바로 눈앞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생생한 경험. 마당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숨소리 하나 없이 극에 몰입합니다. 오메 고맙습니다. 오메 고맙습니다. 나는 전주교님 감사합니다. 문화의 볼모제인 시골마을. 삶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책방지기 부부의 소망이 열매를 맺은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히 내 편을 보내주셨구나. 공연이 준 감동의 여운이 관객들을 잠시 붙잡습니다. 잘 봤어 아주. 자, 찍겠습니다.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잘 보고 가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 양반 덕분에 저기 연극하는 것도 보고 상보라도 출세했네 뭘. 이분들이 오시구나 이렇게 이런 연극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극도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아주 슬픈 장면이고. 제 보면서 눈물 나고. 너무 새로웠어요. 엄마 생각났어요. 가까워서 숨결이 느껴지죠. 그 배우가 흘리는 눈물도 보여지고 18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같이 울었네. 잘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세요? 관객도 배우도 공연을 기획한 책방지기 부부 모두에게 오늘은 새롭고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되겠죠. 오시는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참석해 주셨던 분들이 되게 집중해서 그걸 봐주시고 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저희 입장으로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가득 채워주시고 여전히 집중해서 너무 열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그 집중의 흐름이 배우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 에너지를 내뿜었을 때 그런 뭐랄까 카타르시스? 그게 느껴지는 게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또 오늘 또 여전히 흠뻑 저는 행복감을 만취한 것 같습니다.
관객도 떠나고 의자도 치워진 공연장은 다시 책방 앞마당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언제든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무대가 되어주겠죠. 오늘도 책방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3년 전 문을 연 책방 구석구석에는 책방지기에 애정어린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책방지기 천정한 씨는 책을 파는 사람이면서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책방이 그의 사무실인 셈이죠. 서울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던 그는 괴산에 내려와서도 다양한 영역의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주문 부수에 따라서 책 발주 정보 확인과 출고 요청은 아침마다 반복되는 출판사의 오전 업무입니다. 내려와서 이 출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게 다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들을 지금은 다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어서 작가와의 계약도 출판한 책의 출고도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못할 일은 없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출판사가 궁금하다. 그래서 괴산에 내려오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보고 가시고 아 이런 출판사구나. 책을 만들고 책을 팔고 문화로 소통하는 일들이 마을의 문화 지도를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죠. 오늘 일찍 왔네.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아들 하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방지기의 가족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육통이요 지금. 근데 목욕탕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림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5년 전 엄마 박희영 씨가 먼저 서울 생활을 접고 아들 하림이와 괴산으로 내려왔고 뒤이어 아빠 천정한 씨가 내려왔습니다. 3년 전 이곳 청천에 집을 얻으며 책방도 열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서로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다는데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시골살이로 얻은 선물이랍니다. 샐러리 2개 달라 했더니 3개 주셨어. 이렇게 휘핑크림 딱 올려서 이 맛에 먹는 거야. 진짜 딱 먹방을 너무 많이 봐. 이 시간이 딱 좋아. 너무 좋아. 오늘은 책방지기 부부가 마실을 나갑니다. 늘 보던 주변의 흔한 것들도 마음이 담기면 특별해지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청천의 특산물인 올갱이, 각종 자연산 버섯들은 물론이고 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이쪽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이 동네로 놀러를 와봤는데 너무 밝고 되게 활기찬 거예요. 시골은 보통 다른 데를 가면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고 되게 활기차서 좀 저희도 이런 데도 있네 이러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집을 구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네. 주고받는 인사가 정겹습니다. 인사는 내가 너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표시라고, 이웃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책방지기 부부는 말합니다. 아니 새 바지를 사는데 스스럼 없이 일상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습니다. 전에 떠가지고 제주도 갔다 와. 진짜요? 역시 나 고모 어디 다녔을 것 같았어. 재밌으셨겠네. 딸들하고 다니면 나 고모 진짜 즐겁게 사셔 보면 보기 좋아. 그날따라 여기 나가다가 손님한테 붙들려갖고 못 가서 아쉬워서 바깥에 여기 놓다가 손님 며칠 전 공연이 있던 날 세탁소 문을 닫고 책방으로 가던 중이었답니다. 손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어쩔 수 없이 세탁소로 발길을 돌렸다네요. 너무 좋지.
그때 사두었던 음료수가 주인장의 아쉬움과 함께 이제야 부부에게 전달된답니다. 손님이 사장님 어디세요? 왜요? 그러니 나 지금 시간 내서 어디 좀 가는 길인데 네. 그 양반도 그걸 붙여있고 어디 여행 아, 그래서. 날 9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부속은 많이 가르쳐 껍데기 오래된 것이 소중한 것도 함께 해온 시간 때문일 겁니다. 사람 사이도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레 정이 들고 깊어지겠죠. 더불어 좀 느리게 사는 삶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좋습니다. 제비가 집을 짓고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풍경을 보는 것도 시골살이의 재미입니다. 청천에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3년.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도 많아졌습니다. 겉절이 많이. 김치가 예술이란 칭찬에 주인장이 김치 한 접시를 선뜻 내어오네요. 세상에. 세상에 김치가 만들어가지고 딱이 맛이 딱 들 때네 요즘에. 네. 시골의 정은 이런 건가 봅니다. 언제 들러도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분들. 정이 쌓이면 자연스레 이웃이 되나 봅니다. 이 가족도 청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엔 하림이까지 시장에 나왔네요.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시장에서 찾아낸 보물 같은 가게랍니다. 여기 앉아. 이렇게 쓱 들어와 봤어. 아까 꼴목 따라서. 근데 이렇게 예쁜 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뒤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가게 분위기도 단정하고 뒷마당엔 숨은 텃밭도 있답니다.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들도 심어져 있고. 사장님 장점이 그거잖아. 집밥 같은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는. 주인장이 텃밭에 직접 키운 건강한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 시골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은 메뉴입니다.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만나고 잠깐의 이벤트처럼 즐기는 기쁨. 이 또한 시골 살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요? 무언가가 좋아지면 관심이 생기고 자꾸만 보고 싶어집니다. 매일 걷는 이 마을길도 그렇습니다. 올해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갖고 나오는. 천천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동네를 좀 돌아다녀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골만의 그런 특성, 시골만의 정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걷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 작은 시골의 초등학교 오는 거를 저는 되게 추천하는데, 이렇게 어릴 적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천연 느티들이 이제 이렇게 두 그루가 있고요. 그래서 나무가 주는 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책방지기 부부는 말합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어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라고. 그러면 마을도 손을 내밀어 준다고. 그렇게 마을과 사랑이 시작된다고. 갔다 와. 다녀올게. 오후에 보자. 이따 보자. 다녀와. 책방지기 천정한 씨는 일주일에 2번 전주의 한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일도 제 적성에 좀 잘 맞아가지고요. 보람껏 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면 책방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해 밴드가 모였습니다. 곧 있을 마을 축제에서의 공연 연습을 위해서랍니다. 그녀들은 비슷한 시기에 귀촌했는데요.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밴드도 결성하게 되었다네요. 밴드가 버킷리스트였다는 연경 씨, 보컬을 맡고 있는 예린 씨. 포기했던 우쿨렐레 연주를 다시 하게 되어 기쁘다는 희영 씨.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 밴드의 음악적 지주라는 다혜 씨.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 우쿨렐레의 선율이 더해집니다.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존재. 그녀들의 연주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네요. 네. 책방의 일상은 늘 똑같을 것 같지만 매일 다르게 돌아갑니다. 아유 사업 본장 지키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어머나 책이 정말 많다. 처음에는 말로 없었는데. 이 마을의 책방 자리를 소개해준 고마운 분입니다. 책방지기 부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라네요. 내 집은 아니면 한 꼭지 들어갔어요. 너무 소중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네. 선생님이 은인이 아니라 제가. 시골 중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고민하던 부면장과 청천으로 학교를 가고 싶다는 아들을 둔 책방지기 부부. 각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서로에게 감사한 인연입니다. 그래요? 그때 이사 왔을 때 저희가 떡 돌렸을 때 네.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것도 하냐고. 그때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선생님 그 할머니들이 되게 놀라시면서 되게 좀 이쁘다, 어여쁘다, 기특하네, 요 녀석들. 맞아.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는 우리 지역의 보배죠. 사실은 이 지역에 안전하게 정착을 잘 하셔서 또 뿌리를 내리시면서 주변 여건을 문화적으로 또 변화를 시켜주시고 시골 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신 분인데 두 분 성격이 너무 뭐랄까 호인이시고 또 다가가시고. 처음 책방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신경 쓰여 부부는 마을 분들을 만날 때마다 죄송해요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뭘 짓는 거냐고 물어주시는 마을 분들의 관심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깨가 많이 무겁죠. 예. 어떻게 책방이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소통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늘상 고민하고. 정성은 내정과 비례한다 했던가요? 그의 고민에는 마을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청천 버스터미널. 책방치기가 만나러 온 사람은 괴산 시골 버스 기사였던 한귀영 씨입니다. 선배 형. 네. 아. 여기 동네 버스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길을 들어갔다가 안 되네. 시골 버스 승객의 8할 이상은 어르신들이랍니다. 오늘 계산장이라고 장봐 갖고 오신 게 버스 노선도 사람의 생활권을 따라서 생긴 거라 하루에 400km를 넘도록 돌아다니는 노선도 있다는군요. 거예요. 그 시간에 거의 들어왔으니까. 큰일 나네요. 시골 버스 기사로 보낸 시간이 4년. 얼마 전 고속버스 기사로 이직한 한규영 씨가 오늘은 시골 버스 운전석에 다시 앉아봅니다. 고속버스를 갔다고 이 친구가. 언제? 고속버스를 어저께 갔어. 어저께. 아, 그래서 어쩐지 눈에 안 띄더라 봤는데. 예. 아. 한규영 씨는 시골 버스를 운행할 때 괴산의 곳곳을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골 버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시골 버스 기사였던 한규영 씨는 나는 괴산의 시골 버스 기사입니다를 쓴 저자이고요. 이 책은 시골 버스 운전석에 앉아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운행일지입니다. 어떤 그 저기 재채기 있나요 여기? 네. 진열돼 있네. 이 책은 책 만드는 책방지기 천정아 씨에게는 괴산에 내려와 첫 번째로 출간한 괴산 이야기 책이고, 작가 한규영 씨에게는 생애 첫 책이니 두 사람 모두에게 뿌듯하고 각별한 책이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감회가 새롭네요. 책방에 와서 책을 보니까 네. 집에서 볼 때하고 전혀 다른 또 느낌이 있어요. 네. 참 좋습니다. 꿈 같아요.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글을 쓴 건 아니랍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겪은 경험담과 여러 사연들을 메모하듯 적어가며 쓴 글은 4년의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괴산으로 귀촌한 출판인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죠. 시골 버스 기사가 만난 괴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책이 되었답니다. 한규영 작가는 말합니다. 시골 버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소시민들의 생활 공간이라고. 인생이란 버스를 몰고 다니는 이 땅의 모든 가장들과 아내에게 이 글을 바친다고. 그의 글이 눈 덮인 고개를 넘는 독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생의 행로는 버스가 다니는 운행 노선과 같습니다. 첫 노선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시간이 지나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의 삶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려놓은 노선을 따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타고난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시골 버스는 단순히 교통수단만은 아니랍니다.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는 외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반가운 소식통이 된다죠. 인구가 소멸되고 승객이 줄어들면 수익과 효율 면에선 운행이 중단되는 게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버스는 계속 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규영 작가의 작은 소망입니다. 저희 시골 버스는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도시에 있는 버스들은 배차 간격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승객을 안 모시고 가면 뒤에 차가 와서 모시고 가요. 시골 버스는 내가 지나가면은 그 뒤에 차가 없고 내가 돌아서 다시 그 뒤로 와야 돼요. 내가 뒤에 차예요. 아이고. 내가 뒤에 차. 그렇게 결국은 내가 안 모시고 가면 그 양반은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늦더라도 같이 가자 이거죠. 같이. 종점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 옆집 앞집 정말 소소한 우리 시민들의 일상들이 사실 버스 안에서 다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또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삶은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 크고 작은 상처와 희열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겨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구룡천은 청천리 마을 바로 앞을 흐르는 천인데요. 나무 그늘 아래로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천을 따라 산책하기 좋습니다. 계절 따라 꽃들이 피고 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늘 가까이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시골살이의 즐거움이랍니다.
구룡 천길을 쭉 따라 걸으니 괴산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하천인 달천에 닿습니다. 넓다랗고 나지막히 흐르는 달천. 누구든 이곳에 와 마음 한 조각 띄워보내도 좋겠습니다. 천천에 이사 오고 나서 이제 달천이라는 곳을 알게 된 후에 한 진짜 거의 매일 왔던 것 같아요. 매일 그 데크길을 걸어서 오면 이렇게 달천이 딱 펼쳐질 때 그 느낌? 그리고 계속 햇살의 물이 계속 반짝반짝이잖아요. 그리고 예쁜 이렇게 조약돌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고기들, 이렇게 멍하니 뭐 바라보고 있어도 좋고. 그래서 그냥 정말 시골에 사는 거는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참 좋다. 조금의 어떤 그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느림의 미학처럼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환경들이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지만 또 저희들이 또 여기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운을 또 얻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멀리서 보면 단조롭고 지루할 것 같은 시골 마을에도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자기만의 취향과 색을 가진 재밌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책방지기 부부와 막역한 사이인 사진가 이영규 씨의 시골 마을 사진관에서 즐거움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오픈한 날 제일 먼저 왔어. 그래가 사진관에. 오늘을 기억합니다. 이곳 시골 마을 사진관에서 사진에 넣어주는 문구라는데요. 사진을 찍는다는 건 간직하고픈 순간을 기억하려는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 사진 원본은 없어. 찢어져가지고. 없고 누렇게 이제 다 바란 사진인데 내가 이제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액자 만들어드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 시골 사진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르신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리워서 옛날 사진을 들고 오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이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해달라 이렇게 오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하셔. 늦은 밤까지 사진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출판, 사진,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다 시골로 내려온 문화 귀촌자들이라는데요. 2021년 괴산 지역 동네 책방 2곳과 1인 출판사 4곳이 모여 괴산 책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괴산이 좀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서로 또 확인도 하면서 좀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임입니다. 가보시면 영감이 막 생기시죠. 지난해에는 괴산 로컬 잡지도 창간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괴산의 이야기를 툭 건네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잡지 이름도 툭이랍니다. 완전 초록이 안 올라와서 결혼행진곡 악보라도 하나 넣는다거나 그 외에 할머니들 부르는 가사 노래 가사 있잖아요. 특히 이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나왔다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좋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괴산에 계신 분들을 취재를 해서 이제 이 책을 들고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아버님 여기에 아버님 얼굴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을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분이 또 이 지역민들한테 막 소문을 내시고 자랑을 하시고 아버지 밖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괴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아주 괴산에 사시는 정말 여기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면서 이게 진짜 삶이 아닐까. 완전히 못 닫으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이 잡지를 만들며 이들도 괴산의 사람들과 풍경에
한 발 더 다가섰겠죠. 늦은 시간까지 다음 호를 준비하는 회원들. 누구도 괴산에서 나고 자란 일은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한결같아 보입니다. 책방지기 천정환 씨가 오늘은 책을 들었던 손에 삽과 모종 20개를 들었습니다. 텃밭 작물마다 모종 심는 시기가 다르다는데요. 오늘은 복수박과 호박 모종을 심으려고 한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하시는데 저는 되게 막 초보 농부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얼치기 농부라고 합니다. 얼치기 농부. 잘 자라야 될 텐데 작년에는 얘가 꽤 여러 동이가 나와가지고 저희 가족이 잘 이렇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잘 자라기를. 욕심을 내거나 조급함을 가지기보단 순리대로 천천히 살아가려 합니다. 텃밭을 일구며 배우는 시골살이 방법입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대로 농부가 드린 만큼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또 뭐 농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만큼의 어떤 결과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다고 보아지면은 그래서 뭔가 포장을 하거나 뭐 과장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런 삶을 또 사는 것들이 이 시골의 삶이다 이렇게 보고 뭐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지점이기도 하고 그러죠. 네. 파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파도 잘 자라고 뭐 미나리도 잘 자라고. 저기다 치우는 거 봐. 책방지기의 집과 옆집 할머니 댁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다. 낮은 키의 나무들이 담장을 대신합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터놓고 살아 하실 동안이야. 우리 돈 다 그래. 이 집, 이 집, 저 집. 한 대요. 한 대부터 있어. 아, 이거 세일소리도 만점이라고 그랬잖아. 요 아주 시골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인네라도 볼일 보면 나 여기 가서 스마트폰도 봐달라고 하고 요런 데서 나간다고. 아, 여기 필수입니다. 여기를 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대문을 통하지 않고도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할머니와 격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살갑게 서로를 챙기는 것. 이런 게 시골의 정이겠죠. 아, 그거 공연할 때 난 우리는 다 허락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공연을 하려면 왜 공연장을 얻어가지고 하지 밤에 와서 게 하느냐고 막 뭐라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런 건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줘야 사는데요. 다 내 식구가 또 이렇게 해서 달겠지. 아이고 감사하게. 우리 좀 있으면 또 할 건데 가을에. 무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이, 이해와 포용으로 보듬어주는 사이.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조심하고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사이. 이웃 사랑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자연스럽게 부대끼며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 깊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것. 이것이 시골살이의 지혜가 아닐까요? 낯선 시골에 내려와 마을을 알아가고 마을 사람들과 화합하는 시간 동안 분명 아픔도 시행착오도 있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음을 열어주는 이웃이 있었답니다.
이곳 방앗간 주인 정대용 씨도 그런 고마운 이웃입니다. 아빠? 아 오늘 여기 어? 지역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 오늘 뭔데 왜 이렇게 쿵짝쿵짝 하는 거야? 오늘은 동네 어르신 효도 잔치가 있어 청천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다는데요. 청천 생활 3년 차인 천정한 씨를 동네 분들께 인사시켜주는 것도 이웃인 정대용 씨 몫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알아가야 할 것도 한번 잡으러 가자고 우리. 가서 잡는 거 알려줄 테니까. 알고 싶은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아치가 없을 때 여기 양쪽으로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때는 여기 무지하게 북적북적했지. 여기가 그래? 우시장도 있었고 청천에. 우시장? 혼자였다면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막 이렇게 옛날 집들 있잖아. 철물점 같은 게 다 여기 이거였었어 저 안에. 저 바깥에 있는 철물점. 그래? 다 여기였었고 여기가 중심지 사거리라고 보면 되지. 이야, 이거 처음 듣는 이 이야기네. 라인이 쭉. 이곳은 아주 오래된 양조장이랍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라죠. 저 천장도 안 지금은 비어 있지만 예전엔 꽤 큰 양조장이었다네요. 심부름하면 거기 중에서 오면서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떼가지고 몇 번씩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네. 참 좋았던 추억이지 그때가. 이거를 좀 계속 그 외형을 복원해가지고 좀 살려두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야 좋고. 익숙함이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주는 두 사람도 시골 마을이 이어준 둘도 없는 이웃입니다. 사람이 다 있으니까 되게 반가웠거든요. 아이를 이제 같은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학부형이자 또 마을의 터줏대감,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저희 가족이 왔을 때 좀 자주 오라고 같이 어울립시다 이렇게 먼저 손을 건네준 사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을 드린 건데 뭐 도움을 드린 것도 아니지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도리를 한 건데 이렇게 느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저는 어쨌든 지역에 왔으니까 지역에서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한 번에도 같이 좀 기회를 좀 만들어 주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주변인들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던 바람에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노력은 조금은 한 것 같아.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고. 그냥 무턱대고 뭐라 하면 그럼 뭐 준비한다든지. 책방지기 천정한 씨가 청천에 온 지도 어느덧 3년. 이제는 마을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고 마을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마을 교사 활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아들 하림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인데요. 이곳에서도 마을 교사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역사, 생태, 농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마을 주민들을 말하는데요. 책방지기 부부도 마을 교사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때 편집 기획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책 한 권 출판하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책방지기 부부가 꼭 필요한 프로젝트네요. 하나 이렇게 모은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가 다 같이 해야 우리 애들 제대로 클 수 있겠죠. 그런 의미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도 만들고 우리 선생님들과 활동도 해주시고 뭐 이런 과정이죠 지금. 너무 애들 행복해요 덕분에. 그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지역에 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이 잘 모아져서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이 청천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또 그런 속에서 또 아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도 너무 좋았던. 책방지기 가족에게 시골살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고 삶의 전환점이었답니다. 낯설고 어설펐을지는 몰라도 순조롭게 적응도 잘해왔고요. 저기 할머니 지나가셨는데 갖다 드리자. 할머니, 하림이에요, 하림이. 요 고기 좀 구웠는데 혹시 드실래요?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드세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맛있지? 이 아들이 딱 써서 하루하루 감사한 날들입니다. 매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징글징글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줘서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림이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전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5학년 때 왔으니까 이제 그 몇 년의 시간을 잘 견뎌주고 또 잘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그래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살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거를 힘겹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계속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는 잘못 왔나? 애를 위해서는 괜히 도시에 그냥 있을 걸 그랬나? 아니면 다시 올라갈까? 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림이가 그럴 때마다 엄마 괜찮아. 나 여기 시골도 괜찮아. 그리고 또 좋은 친구 사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줘가지고 오히려 아이가 엄마를 달래는 거, 엄마가 불안해할 때 오히려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 거. 그래서 되게 고맙죠. 지금 되게 많이 성장했고. 여기로 이사 오게 되면서 다시 아빠가 내려오면서 완전 행복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아빠한테 너무 많이 고맙기도 하고,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대로 제가 있었던 것도 다 엄마 아빠 덕분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골살이 5년 차. 책방지기 가족에게 그 시간은 그저 흐르는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어느덧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해는 지면 또다시 뜹니다. 가족의 일상에도 희노애락이 교차하겠죠. 그때마다 서로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는 가족은 그런 것일 겁니다. 같은 꿈을 꾸고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일상의 즐거움. 시골 마을 청천에서 얻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잘 됐네. 고맙습니다. 네. 책 만드는 책방지기 천정한 씨가 몹시도 기다리던 무언가가 드디어 왔나 봅니다. 책이 왔네요. 이번에 출간한 신간이랍니다. 예쁘게 잘 나왔네요. 책 만드는 사람에게 책 한 권은 모수한 고민과 인내의 산물이죠.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좀 편안하게. 도시를 떠나온 일은 새로운 꿈을 만나는 일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책방을 이곳에서 열었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책을 이곳에서 만들고 이곳에서 이웃과 문화로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을 꾸려갈 겁니다. 단지 책이 책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문화를 이제 접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게 그냥 특정인들만의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 그분들이 좀 같이 책 문화를 느끼는 거를 좀 경험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책방이 저희가 책방은 책을 판매하는 곳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항상
책방 안에 오면은 사람이 있고 일상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여기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문화 사랑방이 되도록 책방을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오늘 또 책방 또 시작합니다. 네. 화이팅! 어김없이 시작되는 책방의 하루. 책 만드는 책방지기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골 마을 사랑 이야기는 내일도 진행형입니다.